네, 주식 대박의 정수 오늘도 이정 전문가님과 힘차게 시작해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시청자분들과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시장에서 장중에 급락세들이 막 벌어졌었는데 현재로서는 일단은 코스피 지수도 다시 안정화를 찾으면서 반등을 주면서 뭐 어떤 종목들이 회복한 애들도 있고 아직 회복하지 못한 애들도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 로봇주에 대해서는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여러분들한테 시장 바닥을 친 것 같다. 그래서 뭐 확률 80%를 얘기하다가 어제는 이제 90%까지 얘기를 하면서 로봇주의 관심도와 로봇주의 강세를 예상을 했었죠. 이것도 순환매의 일환이었고 시장에서는 정말 뜨거운 반응과 그다음에 호재들이 연이어서 터지면서 일단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상장을 할 거라는 소식과 함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뉴스들은 뭐 도요타의 시가총액을 넘어설 것이다. 그래서 이제 로봇주의 급부상하는 이제 현대기아차의 모습들을 이제 청사진을 막 보여주면서 어제 그다음에 지난주 로봇주의 강세를 보여줬는데 오늘 차익 실현이 나오면서 죄다 떨어지는 바람에 이쪽도 흔들림이 나오지만 단기간에 뭐 이게 꺾일 이슈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봇주는 여전히 강세 흐름을 뭐 지금도 뉴로메카라든지 현대무벡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아직까지도 강세에 떠 있고요. 레인보 로보틱스도 어제까지 초강세를 오늘 아침에도 초강세를 보여줬지만 흔들려도 썩어도 춘치라고 거의 신고가 거래가 있죠. 그래서 아주 강한 흐름들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현대글로비스도 기사가 나왔는데 뭐 역시 제가 작년 재작년에 예상했듯이 자동차 부품주들은 결국은 다 뭐로 바뀔 거다? 로봇 부품주로 바뀔 거다. 아니 현대차의 그 관련돼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관계 회사들이 현대차가 자동차만 만들지는 않잖아요. 로봇도 만들게 되면 로봇에 들어가는 기어라든지 모터라든지 아니면은 액추에이터 모터 이런 것들부터 해서 많은 부속품들을 어디서 만들겠어요? 뭐 새로 갑자기 막 로봇 회사 만들어 가지고 로봇 부품 회사 만들어 갖고 조달하겠어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원래 그걸 잘하는데 원래 기계잖아요, 기계. 자동차도 어쨌든 예전에는 기계, 지금은 이제 반도체가 달린 움직이는 인공지능 로봇이죠. 바퀴가 달린. 어쨌든 그 로봇 부품주로서의 탈바꿈이 예상이 된다 그랬는데 자동차 부품주도 그래서 어제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가 이제 흔들리는 건데 세상은 그렇게 바뀌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상을 했듯이. 그리고 오늘 또 특징주라면은 이제 제약바이오가 오랜만에 이제 반등세를 보여주는데 시장이 죽지 않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지수도 안 빠지지 않은 지금 지수도 7,676 아주 강한 흐름 속에서 뭐 폭락해봤자 뭐 8% 10%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동안 그 정도 올라왔으면 진짜 빠질 거면은 오늘 한 10% 빠져야죠 코스피 죄다 날아가야죠. 근데 그 정도로 안 흔들리죠. 뭐는 흔들어 놓고 뭐는 올려놓고 LG전자는 아주 초강세로 16% 땡겨 올려놓고 삼성전기도 여전히 5%대로 땡겨 올려놓고 현대제철도 강하고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제약주마저도 이제 올려놓고 다른 애들을 두들겨 패버리는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이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고점에 따라붙은 개인 투자자들을 멘탈을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래야 못 붙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떠 있는 종목들에 대한 지금 흔들림이 많이 나오는 거지만 그 흔들림이 세게 나오면 예를 들어서 한 종목이 여러분 사고 싶은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많이 올라가고 따라붙었다가 물리면은 무섭겠지만 그 종목이 한 30% 빠진다면 얼마나 좋아요. 40% 빠진다면 요즘에서는 한 20, 30% 떨어지면요 바로 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됐든 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기가 됐든 두산 에너빌리티가 됐든 두산 로보틱스가 됐든 현대차가 됐든 여러분들이 사고 싶은 무슨 종목이 있었으면 빠지기를 기도하세요. 한 30% 정도 빠지면 다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빠지면 사는 기회인데 잘 빠지지도 않아요. 결론은. 삼성전자가 오늘 30% 빠지는 것도 아니고 LG전자가 30%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현대제철, 포스코가 30% 빠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맨날 올라가는 장이다 보니까 오랜만에 그냥 잠깐 차익 실현 나와서 흔들었는데 옥석 가리기를 잘해서 주워 담을 종목과 그다음에 물리면 안 되는 종목들을 잘 구분해서 공략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스피 8천까지 단 1포인트를 앞두고 숨고르게 들어갔습니다. 과연 이번 주에 돌파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전략 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방송 시간 외에도 이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방송이 끝나는 2시에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 이어지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시장 점수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8,000피가 드디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규모 기준으로 대만을 제치고 세계 6위까지 올라왔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외국인의 물량이 쏟아지면서 숨고르게 좀 들어갔습니다. 오늘 시장 점수 몇 점일까요? 자, 오늘 시장 점수는요. 뭐 여러분들의 체감은 지금 막 하락장 같고 폭락장 같고 그러겠지만 코스피 시장을 보든 코스닥 시장을 보든 이 정도의 흔들림은 과거로 봤을 때에서 그렇게 심한 수준은 아니에요. 그래서 시장 점수 여전히 90점이고요. 오늘 제약바이오 움직이는 거 봐서도 시장을 죽이지 않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러니까 지수를 5천으로 밑으로 끌어내릴 생각은 없어요. 하락장으로 갈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오히려 흔들어 놨다가 다시 9천 가고 10,000 가고 아직 8천 안 갔지만 오늘 7,998인가 9인가 거의 뭐 8천 간 거죠. 그러면 그래서 8천 갔다 치고 그래서 8천 안착 이후에서 9천을 가든 10,000을 가든 가긴 갈 겁니다. 가긴 갈 건데 흔들어 놓고 갈 거냐 그냥 갈 거냐. 근데 그냥 가면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고점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따라 붙거나 로봇주를 고점에서 따라 붙거나 할 것 같으니까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싸 보이는 것들도 더 흔들어 놔서 개인 투자자들이 무섭게끔 만들어 놨다가 개인들이 이제 한번 겁을 먹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오게 되면 대충 올리면 다 나갑니다. 본전이 되거나 아니면 수익이 나면 또 떨어질까 봐 다 던지게 돼 있어요. 그게 심리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갈 종목들은 계속 갈 거기 때문에 사야 될 종목들은 사야 되고 지수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지수가 만약에 5일선 이탈이 크게 나온 흐름이 나왔다면 점수를 85점으로 내릴까도 생각을 했는데 여전히 강하게 흔들린 흐름보다는 장중에 그냥 겁만 주고 흔들어 놓고 알아서 땡겨 올리는. 땡겨 올릴 때는 누군가가 물량을 받아갔겠죠. 누가 샀겠죠. 뭐 개인들이 샀든 기관들이 샀든 외국인들이 샀든 누가 샀겠죠. 어쨌든 그 샀던 개인 투자자들이 순수한 개인 투자자로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에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죠. 아마 돈을 굉장히 많이 굴리는 개인 투자자도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스마트한 자금들이 지금 굉장히 도처에 지금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 뭐 중동에서도 들어올 거고 일본에서도 들어올 거고 미국에서 들어올 거고 왜냐하면 대한민국이 전 세계에서 기업들이 돈을 너무너무 잘 버니까 그래서 지금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뭐 11위에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지금 올라와 있고 그러고 있죠. 조금만 더 올라가게 되면은 계속 랭킹들이 계속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들을 계속 보여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시장 점수 아직까지는 90점이다. 흔들어도 어차피 조정받으면 다시 올라갈 시장이기 때문에 시장 점수가 크게 깨질 것 같지는 않다는 말씀을 미리 드리면서 점수는 90점 평가해봤습니다. 네, 오늘 시장 점수 그대로 90점 주셨습니다. 종목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시장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최근 순환매가 빠르게 돌다 보니까 저희와 함께 옥석가리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의 공부방 안에 참여하셔서 더 자세한 전략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전문가님의 상승률 현황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나날이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오늘도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님께서 10월 2일에 주셨는데요. 총 397% 수익을 보이고 있고요. 또 8월 4일에 주신 대한광통신도 오늘 추가로 강세를 이어나가면서 총 2,905% 수익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종목이 이런 수익을 보였을까요? 자, 오늘 또 신고가를 갔더라고요. 대한광통신이 2,900%. 이게 어제 2,600%였습니다. 어제 2,600% 튀었는데 지금 300%가 올라간 거예요.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아니 도대체 오늘 몇 프로 올라갔길래 300%나 올라가지 한 방에? 말도 안 되는 거 같죠? 근데 말이 돼요. 한번 여러분들이 집에 있는 차트로 한번 그어보세요. 어제까지 2,600%대였는데 이 매수가 기준으로 한번 그어보면 답이 나와요. 근데 어떻게 하루 만에 300%가 올라가느냐?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복리의 힘. 우리 그 스타크래프트 저는 뭐 게임을 잘하지 못하지만 스타크래프트 이제 과거의 그 경기라든지 아니면은 그 조카들이 이렇게 하는 걸 보면 그 배럭이라 그러죠. 본진이 있고 이렇게 여러 개 이제 본진처럼 비슷한 것들을 이제 만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생산을 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마린 10마리 뽑을 때
여기서도 10마리 나오게 되면 한꺼번에 몇 마리가 나오는 거야? 50명이 나옵니다. 군사가 50명이 나오는 거야, 한 방에. 10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왜? 확장을 때렸으니까. 확장을 때려놨기 때문에. 그런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2,900%라는 얘기는 이런 생산하는 기지들이 29개의 확장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장이. 만들어지는 공장이 29개니까 10%만 움직이면 290%가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 29배잖아요. 어제까지 26배. 어제까지 26배였으니까 그러니까 1점 몇 배만 움직여도 300%, 그러니까 10 몇 프로만 움직여도 10 몇 프로만 움직여도 300%가 수익이 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2,900%니까 여기서 이제 10%만 움직이면 내일은 또 300%가 또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복리 개념으로 이해하셔야 되고, 그리고 지금 원희홀딩스라든지 이런 종목들 지금 차트가 아마 이렇게 돼 있다가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느낌이 예전에서 일진전기도 제가 뒤에 일진전기 있나요? 보면은 있죠. 일진전기도 예전에서 넘어가기 전에 지금은 10위권에 있어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얘도 200%대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횡보한 다음에 한참 안 가고 있을 때 이거 분명히 이거 넘어갈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 넘어가서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200%대에서 지금 500%대 수익으로 지금 확장이 된 겁니다.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냐면 지금 원희홀딩스부터 해서 지금 차트들이 오르다가 두산에너비티도 이래요. 여태까지 제 방송을 열심히 길게 오랜 시간 1년 최소한 1년 이상 보신 분들은 무슨 얘기인지 이해 금방 되실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됐다 두산에너빌리티도 여기를 넘어가면서 이렇게 올라가요. 일진전기도 그렇죠. 근데 지금 시장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잔파도입니다. 흔들리다가 결국은 올라가요. 결국은. 자, 차트로 좀 공부를 시켜드리자면 자, 일진전기의 지금 모습들을 보면은 이게 작년에 이런 데 추천했단 말이에요. 이런 데서 2025년도 이런 데서 2024년도 2025년도 이런 데 추천해놨는데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고 수익률 막 자랑을 했죠. 근데 오르고 나서 올해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기 전에 여기였던 것 같아요. 여기 2025년도 어쨌든 오르고 나서 오르질 않고 계속 횡보만 했어요. 횡보만 하다가 어느 순간 넘어가더니 이렇게 넘어가고 나서 지금 올라가요. 최근에서도 3개월 동안 횡보하다 올라갔고,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도 한때는 이거 종목 질문도 많이 들어왔었어요. 하도 안 움직여갖고. 여기 넘어가기 전에 어디였죠? 여기였나? 여기가 아니다. 여기죠, 여기.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나서 넘어가기 전에 한 3개월 동안 잃어버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질문했단 말이에요. 하도 안 움직이니까. 결국은 올라갈 거라 했는데 올라갔죠. 그래서 작년에 10월 달에 올라갔고, 올라간 이후에 한번 뚫고 나서 이렇게 올라가죠. 이렇게. 지금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횡보하다가 그러니까 여기도 뚫는 것도 대단했지만 여기서 횡보한 다음에 뚫고 나서 이렇게 올라갔듯이 일진전기도 그런 흐름으로 올라왔고, 그래서 이따가 보면은 예전에 차트 횡보했던 차트들 아마 제가 캡처해서 아마 갖고 있는 게 있을 겁니다. 그 느낌을 보여드리면은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그래서 원희홀딩스라든지 지금 오늘 시장 막 흔들리잖아요. 종목들이 막 흔들리는데 이런 애들이 여기서 이렇게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죽는 게 아니고 시간이 지나면 일진전기처럼 두산에너빌리티처럼 이러다가 다시 돌파가 되는 흐름들을 우리는 기대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처럼 시장이 막 흔들리고 떨어진다 그래서 시장이 삭제가 되거나 사라지거나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망하지 않는다.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 사들어올 많은 자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시죠? 떨어져봤자 뭐 얼마나 떨어진다 그래요. 오늘 그래서 뭐 많이 떨어지면 누가 들어온다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우리나라 지금 코스피입니다. 요건 코스닥이고. 우리나라 시장 일로 떨어지게 되면 일로 박살날 것 같아요. 일로 떨어지게 되면 냅다 여기저기서 돈이 다 들어와요. 떨어지기만 하면 하이안에처럼 누군가가 막 들어올 생각으로 있는데 빠지지도 않아요. 그런 시장이에요. 굉장히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에 대해서 이따가 또 공개 방송할 때에서 안내를 해드릴 테니까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옥석 가리기에서
버텨도 결국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미래지향적인 섹터들, 실적이 좋은 애들, 그런 애들을 잘 구분해서 공략하면 됩니다. 정부에서 코스닥 1부 리그 만든다면서요. 그리고 지금 뭐 골드만삭스든 다른 데에서 우리나라 시장 8,000포인트 아니고 뭐 9,000포인트 간다. 서부터 해가지고 뭐 10,000포인트 간다. 이런 얘기도 있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돈들을 전 세계에서 다 쓸어 모으고 있죠. 이런 얘기들은 누누이 많이 말씀을 드렸으니까 오늘처럼 시장이 흔들릴 때에서는 아무거나 주워 담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일단 말씀을 드리고, 공개방송 들어오는 방법은 앞에 있는 QR코드를 찍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따 공개방송 할 때 이 2시 한 5분쯤에 여기 QR코드로 찍고 들어오면은 거기서 공부방에서 링크 주소를 드리니까 글로 들어오시든가 아니면은 샵 0082번으로 문자로 공부방에 들어오고 싶다라고 적어주시면 자동으로 메시지를 보내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그 링크 타고 이따 공부방에서 들어오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방송에서 공개해주신 종목들 리뷰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시장이 강할수록 전략 잘 세워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전문가님의 전략 방송이 끝난 후 2시에 진행되는 공개 방송에서 더 자세하게 받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 전문가님의 새로운 공략주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로봇주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아무래도 삼성전자의 노조 이슈로 로봇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선 현대차가 피지컬 AI 모멘텀을 안고 로봇주로서 질주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현대차의 시총이 내년에는 도요타를 훌쩍 넘어설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왔는데요. 그러면서 그룹주들도 일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는 현대모비스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현대글로비스, 무벡스 모두 급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세 속에서도 수급이 들어오는 곳은 LG전자입니다. 이 로봇 사업에 대한 확장으로 신고가 경신이 오늘 나왔는데요. 오늘 무려 24% 급등세가 나왔습니다. 과연 로봇주에서 기회를 찾아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오늘 저희 어떤 종목 살펴볼까요? 자, 지금처럼 시장이 팍 하고 흔들리게 되면 기존에 강했던 종목들이 싸게 내려오기를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은 웬만하면 먹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원전, 전선, 전력주고요. 얘네들 차트를 보면 여전히 지금 고점에서 빠지지를 않아요. 빠지면 주워 담으면 되는데 내려오질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에서부터 LS 마린 솔루션까지 그동안 많이 강했으니까 이런 식으로 강하게 추천한 가격대 위에서 지금 일진전기도 작년이에요. 작년 4월 24일서부터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던 애들이 조정을 싹 주면, 그래서 그 조정받는 그 폭이 크면 클수록 튀어오르는 것도 셉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빠진 게 유리해요. 지금 안 떨어져 있는 고점에 있는 거 잡을 게 아니고, 그거는 이제 갖고 있는 사람들이 수익이 많이 난 상태에서 일부를 팔았는데 안 떨어지면 땡큐인 거고, 많이 떨어지게 되면 비중을 다시 채울 수 있는 기회거나 없는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자, 한번 차트를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부터. 두산 에너빌리티. 자, 이것도 이제 내려올랑 말랑 그러고 있죠? 잘 안 내려요, 근데. 마이너스 2.2%. 잘 안 내려오는데 만약에 이쪽으로 내려오면 사면 됩니다. 이쪽으로 내려오면. 그러면 떨어진 폭에 다시 또 반등을 주면서 먹을 폭이 또 생기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수가 웬만큼 박살나질 않으면 얘네들도 박살나질 않아요. 그래서 내려오기만 하면 참 사기 좋은 대웅주 두산 에너빌리티. 올라가는 이유는 전 세계 원전을 지으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에 손을 벌리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고, 또 우리나라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힘을 빌리지 않으면 또 원전을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자, 다음은 보성 파워텍으로 가겠습니다. 보성 파워텍. 자, 고점에서 열심히 내려오고 있죠.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고점에서 따라붙은 불나방들만 지금 미칠 거예요, 지금. 자꾸 떨어지니까. 그래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고, 많이 흔들리면 또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 전저점 자리 10,000원 근처 깨지면 이것도 사는 거예요, 이쪽에서. 뭐 더 떨어질 수도 있지만 더 떨어지면 더 땡큐죠. 어쨌든 두가 들어온 흔적들은 있으니까 떨어지면 매수하면 된다. 어제도 했던 얘기고 그저께도 했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 덤비지 말고 떨어지길 기다렸다가 공략해야 된다고. 자, 다음은 효성중공업.
일로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라 그랬죠. 그래서 일로 떨어지면 사면 돼요. 일로 떨어지면. 안 떨어지면 딴 거 사면 되죠. 원전 테마주들이, 원전 전선 전력주들이 얘네 말고도 많이 있어요. 아직 못 올라간 것들도 있고 좀 약한 것들도 있고. 근데 얘네들마저 계속 그냥 올라가 버리게 되면 지수도 올라갈 거고요. 이게 올라가면. 그러면 얘 때문에 다른 애들로 가겠죠. 자, 다음은 일진전기. 일진전기 참 잘 버티네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면 돼요. 이쪽으로 떨어지면 사면 되는데 뭐 안 떨어지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고, 떨어지면 사면 됩니다. 떨어지면 내려오면 사면 되고, 안 떨어지고 올라가면 그건 뭐 지수도 8천을 넘어가고 있을 거고, 전선, 전력, 원전 이쪽에서 간세를 보여주니까 다른 거를 순환매로 공략하면 됩니다. 근데 내려오기 전까지는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사줄 필요가 없다.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내려오기까지. 자, 다음은 현대건설. 오늘 지수가 쾅 하고 흔들리니까 얘도 어쩔 수 없이 타격은 받지만 이 전저점 14만 원이라고 그랬죠. 이게 깨지면 분할 매수를 하다가 손절을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올라갔으니까 14만 원이 깨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떨어질 폭이 되는 거예요. 안 깨지면 고점에 박스 꺼내서 누르고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저점 매수의 기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깨지면 일로 떨어질 수가, 안 깨지면. 그러니까 얼음판이라 생각을 하세요. 얼음판에서 막 여러분들이 놀고 있는데 영하 30도, 40도 엄청 추워요. 얼음판이 깨지겠어요? 꽝꽝 있어서 웬만하면 안 깨지겠죠. 근데 온도가 5도로 올라가요. 따뜻해집니다. 10도까지 올라가요. 얼음이 깨지기 시작하겠죠. 그런 의미예요. 이게 깨지면 얼음이 얇아져갖고 깨지는 거예요. 봄이 온 거죠. 그러면 빠져 죽는 거야, 이쪽으로. 그러니까 싸게 사야 된다는 얘기고. 근데 이게 안 깨지면 단단하게 버텨주고, 거기에서 만약에 건설주들이 폭등하거나 지수가 9,500 가고 1만 포인트 넘어가고 있고, 전쟁 끝났다 얘기 나오고 우리나라가 본격적으로 건설하러 들어간다 이 얘기 나오면 이게 녹겠어요? 이 얼음판이 더 꽝꽝 얼어가지고 급등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시장 상황과 수급 상황과 지수가 1만 포인트로 가고 있는 건지 5천 포인트로 내려가려고 하는 건지 그 분위기를 보면서 14만 원의 지지 라인을 잘 체크하면 됩니다. 자, 다음은 오르비텍. 원전 해체 관련주 쪽으로 해가지고 이것도 여기 전저점 자리가 지금 이제 이게 지지하는 자리인데 오늘 잘 버티네요. 그래도 오늘 종목들 많이 떠 있는 애들은 많이 빠지는데 그동안 빠진 게 있어서 그런지 좀 덜 빠지고 잘 버티는 편입니다. 그래서 전저점 지지해 놓고 지금 시장이 내일 이후에서 폭락세가 나오지 않고 안정세를 주면서 다시 반등세의 강한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이런 애들은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양봉이 뜰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지금은 예측 매수로는 접근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르비텍은. 이건 예측 매수예요. 예측 매수는 제가 옛날에 김태희 기법이라고 얘기해 준 적이 있죠. 100m 김태희 기법. 그래서 이건 지금 예측입니다. 확인을 했더니 김태희인지 김태원인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 그 확인 시그널은 저점이 마찬가지 음봉으로 깨지면 밀로 떨어지는 거고, 양봉으로 딱 받쳐주고 거래가 실리고 지수 포인트가 내일 코스피가 3% 급등을 하고 코스닥이 4%가 급등을 하고 원전 테마가 초폭등을 하고 있으면 이건 뭐 찍어봐야 알아. 이거를 양봉 나오고 있으면 그냥 사는 거죠. 내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내일 코스피 코스닥이 3% 4% 폭등을 합니다. 원전 테마가 죄다 상한가를 가고 있어요. 이것도 양봉이 나와요. 그럼 이건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걸 뭘 물어봐요. 그거를 그냥 사는 거지. 그럴 땐 사는 건데, 자 반대로 내일 됐더니 코스피가 마이너스 4% 폭락하고 있고 막 트럼프는 전쟁한다 난리하고 있고 또 어느 나라가 또 전쟁하고 있고 막 그러면서 유가는 다 폭등을 하고 있고 대상은 다 안 좋고 막 그러면서 뭐 코스닥도 3% 이상 폭락하고 있고 원전 테만 다 하한가 가고 있어요. 저점이 깨집니다. 이거 싸다고 사야 돼요? 사는 게 아니고 그때는 손절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확인 매수라는 얘기예요. 그게 확인 매도고, 확인 매수, 확인 매도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측 매수는 우리 예측하는 거잖아요. 100m 김태희 쫙 멀리 건널목 쫙 100m짜리 멀리 있는데 머리가 길어요. 김태희인가 김태원인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볼 때는 김태희 같은데 가까이 1m 앞에서 보니까 머리 긴 김태원, 남자 가수. 그렇게 확인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측은 100m 밖에 김태희 예측을 하는 거예요. 머리가 기니까 남자인지 여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지금 확인이 아직 안 된 상태에서 예측적으로 왜냐면 맞을 수도 있잖아. 김태희가 맞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예측적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지금에서 모험을 하는 거죠. 혹시나 저점을 지지하고 양봉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분할 매수의 영역이 된다고 최근에 계속 얘기했던 겁니다. 자, 다음. 자, 태웅도 마찬가지죠. 오르비텍도 마찬가지고 태웅도 마찬가지고 전저점 자리가 지지가 아직 조금 여유가 더 있지만 요 자리를 두고 예측 분할 매수가 되는 자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도 100m 김태희 기법으로 왔을 때에서 예측 분할 매수가 되는 영역이다. 확인 매수는 내일 코스피, 코스닥 3% 4% 폭등하고 원전 테마 죄다 상한가 가고 그런 분위기면 확인 매수가 되는 거고요. 자, 다음은 우리 기술. 요것은 깨진 것 같은데 안 깨진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지금은 잘 버티고 있어요. 잘 버티고 있는 아직은 버티고 있는데 근데 요거는 오름폭이 다른 데보다 워낙 커서 이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더 개인 투자자를 털어버리든가 가격으로 더 털어버리든가 결국은 나중에서는 원전 테마 다시 움직이면서 넘어는 갈 것 같은데 미국에서 작년에 우리나라한테 10기 정도를 원전을 지어달라고 트럼프 정부에서 요청이 왔죠. 그래서 우리나라 원전을 지으러 가는 뭐 현대건설서부터 해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꾸려져 가지고 갈 것처럼 작년에서 얘기가 어느 정도 나왔는데 지금은 쏙 들어갔는데 이게 기사가 안 나와서 그렇지 하기는 할 겁니다. 기사는 나올 거예요 조만간에. 그래서 원전 테마주들은 끝난 게 아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지을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지을 방법을 다 까먹어 버렸어요. 짓는 분들, 그러니까 지을 줄 아는 분들이 옛날에는 살아 계셨는데 지금은 다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은퇴하고 딴 거 하시거나 뭐 하도 일을 안 해가지고 다 까먹었거나 일을 하는 방법을 뭐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 30년, 40년 지났잖아요. 그때서부터 안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3, 40년 동안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지금 70대, 80대 되셨는데 뭐 그분들이 뭐 일을 하겠어요? 아니면 그때 당시 뭐 20대 있던 분들도 지금 60대가 되셨는데 이미 뭐 미국 주식하고 뭐 지분 한 10채 샀나 보죠. 뭐 일을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을 많이 벌었나 보지.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제조업이 다 망해버렸죠. 다 책상에 앉아서 금융업만 굴리다 보니까 그렇게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미국 돈 많이 벌었잖아요. GDP도 엄청 많이 올라가고 그때 대비. 그래서 지금 최고의 강대국도 됐고 그러니까 힘든 일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명맥이 끊겼습니다. 근데 지금 전기, 전력, 로봇, 반도체 이거를 지금 미국이 해야 되는데 해야 돼요. 안 할 수는 없어요. 해야 되는데 그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생산 공장에다 돌리듯 인공지능을 만들어 가지고 뭐 우주선에 올려 가지고 뭐 우주 레이저를 쏠 수 있는 뭐 우주 항공모함을 만들든 아니면 뭐 터미네이터를 100만 대를 만들어서 중국과 싸우기 위해서 나중에 중국이 쳐들어올지도 모르잖아. 100억 대 만들어 터미네이터 100억 대 만들어서 쳐들어오면은 미국도 그 정도의 급은 있어야 그래야 세계 최대의 강국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그런 생각 안 하겠어요? 근데 그런 걸 모두 다 돌리려면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를 어떻게 만듭니까? 어떻게 만들어요? 태양광으로 다 충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원전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기사가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제가 이걸 막 여러분들한테 막 과대포장해서 얘기한 것 같지만 다 이미 나온 내용들이고 이런 얘기들이 앞으로 또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원전을 지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밖에 대안이 없다니까요. 다른 유럽에서는 납기일도 안 지켜, 기간은 2배, 3배 늘어나, 가격은 2배, 3배 더 폭등을 해. 뭐 이런 상황이고, 뭐 다른 나라들은 신뢰도가 떨어져서 만들 수가 없거나 이래 버리니까 이제 우리나라밖에 방법이 없는데 기사는 안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쪽 애들도 죽지 않는다는 거. 혹시나 밑에서 잘 사서, 그렇죠? 밑에서 잘 사서 많이 올라가서 어느 정도 팔고 나서 가지고 있는데 다 팔 필요는 없다. 냅두면은 이런 게 또 2000%, 3000%. 그러니까 이 구간을 넘어가야 예전에 에코프로 기억나시죠? 에코프로가 10배 수익 났다가 조정을 받고요. 150배가 아니고 100배가 갔어요. 100배. 10,000%. 10배가 아니고 100배가 갔다고 여기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원전 테마가. 그래서 지수가 아직 안 끝났다는 거. 뭐 조정이 있을 수 있죠. 뭐 조정은 언제 없었어요? 뭐 작년에는 없었나? 2년 전에 없었나? 5년 전에 없었나? 10년 전에도 있었고 15년 전에도 있고 2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늘 조정이라는 거 있었습니다. 지금 있는 조정은 조정도 아니에요.
늘 흔들릴 수 있는 폭에서 흔들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니까. 자, 다음은 대원전선. 자, 대원전선도 내려오면 사면 된다 그랬죠? 죽은 게 아닙니다. 흔들었다가 나중에 다시 올라가려고 흔드는 거예요. 세게 내려오면 10,000원, 아주 세게 내려오면 6,000원인데 어디까지 내려올지는 이제 봐야죠. 내려왔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대원전선. 내려오면 사면 되는 거고. 자, 다음은 대한전선. 마찬가지입니다. 내려오면 사주면 되고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돼요. 그렇죠? 내려와 주면 사면 되고 안 내려오면 뭐 보유자 영역. 자, 다음은 LS. 여기서부터 다 똑같아요. 차트가. 내려와 주면 사면 되고 근데 잘 안 내려온다는 건 그만큼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고 물린 사람들이 개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와 봤자 기관 외국인들은 자기네들이 이득이 없어요. 지네들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다 갖고 있는데 떨어뜨려 봤자 뭐 무슨 개인 투자자를 어떻게 괴롭힙니까? 이미 개인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그러니까 흔들림이 자꾸 올리는 거예요. 자꾸 올리는 다음에 나중에 분위기 좋을 때 좋은 얘기 나오고 아니면 뭐 미국에서 전선 우리나라 기업한테 한 1,000경 정도 일거리를 맡기겠다. 1,000경도 부족하면 2,000경 내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우리나라 기업들 뭐 예를 들어서 뭐 LS는 한 1,000조 정도 벌 거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겠어요? 맨날 상한가 가겠죠. 그때가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지금 제가 굉장히 과대 포장을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나중에 어마어마한 기사들이 나오면서 전선들을 깔겠다는 기사가 나올 거란 말이에요. 언젠가는 2년이 됐든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분명히 얘기 나올 겁니다. 그때 제 얘기를 잘 기억을 하세요. 그때에서 말도 안 되는 미친 폭등의 상승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기가 외국인들이 그걸 생각해서 자꾸 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런 폭등이 나오게 되면 에코프로도 생각하면 돼요. 에코프로처럼 많은 전문가들이 나와서 LS가 뭐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얼마예요 지금? 이게 지금 50만 원인데 나중에 이게 이제 800만 원 간다, 1,500만 원 간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 듣고 사는 게 아니고요, 갖고 있는 사람들이 파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잘 안 흔들리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기가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서 잘 안 흔들리는 겁니다. 마찬가지. 다음 LS 일렉트릭도 LS가 잘 안 흔들리니까 잘 안 흔들리는 건데 잘 빠지게 되면 사면 되는 거고요. 근데 이거는 개인 투자자들이 잘 덤비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 다음에 LS 에코에너지. 이것은 잘 안 흔들리는 이유는 기업 외국인들이 다 갖고 있어요. 개인들은 관심이 없어요. LS 일렉트릭은 개인들이 많이 건드리는데 이건 잘 안 건드려요. 그러니까 잘 안 떨어지죠. 자, 마지막으로 LS 마린 솔루션. LS 마린 솔루션. 이것도 이건 잘 떨어지네요. 이것도 떨어지면 한 다시 35,000원, 3만 원 주면 다시 살만합니다. 이거는 내려오면은 대신에 엄청 크게 올라가는 폭은 안 나와요. 앞에 있었던 애들이 좀 더 그 폭이 좀 강하고 이건 내려오면 좀 살만한. 그래서 이쪽도 내려오면 35,000원, 3만 원 내려가면 살 수 있는 종목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오늘도 공개 방송을 합니다. 근데 오늘은 이따가 MACD 특강도 하니까 시장이 불안하신 분들은 이따가 2시에 공개 방송으로 들어오시고요. 들어오는 방법은 아까도 안내해드렸듯이 앞에 있는 QR코드로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시장은 늘 흔들려요. 안 흔들리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그동안 비정상적으로 올라갔으니까 당연히 흔들려야죠. 흔들어 놓고 그리고 하루 만에 흔들리고 올라가는 것도 너무 이것도 시장 너무 비정상인 겁니다. 흔들어 놓으면 과거에서 한 달 내내 떨어뜨린 적도 많았습니다. 우리나라 시장에서. 한 달 내내 떨어뜨리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힘들겠죠. 근데 지금 너무 강세장이라 요즘에 한 달까지는 안 흔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 2주일 흔들리면은 다 반등 주고 다 올라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공부 자료들도 여기 공부방으로 들어오시면 드리고 있으니까 공부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QR코드로 공부방으로 들어와서 요청하시면 공부 자료랑 그다음에 이따가 공부방에다가 링크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공개 방송도 참여하시면서 지금 시장을 기회로 잘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주도할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조정 시 매수 기회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상승세를 멈추고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지금 여러분들의 포트가 승산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고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 방송 중에 전화 상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시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쟁에 대한 피로감에도 불구하고 미증
비증시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런 시장 속에서도 전문가님께서는 수익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전략 갖고 계신다고 합니다. 전문가님, 이런 시장 속에서도 어떤 해결책을 주실까요? 자, 우리나라 종목들 대형주들도 살 것들 많아요. 그래서 테슬라보다 우리나라 주식이 좋은데 오랜만에 좀 흔들려서 미국 주식이 좋아 보이겠지만 또 오르기 시작하면 또 분위기가 또 달라집니다. 뭐 가령 지금 주성 엔지니어링도 흔들었다가 지금 다시 또 올리죠. 그래서 테슬라보다는 우리나라 주식이 흔들게 되면 싸게 내려오면 살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은 여전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테슬라 역시 4%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문가님께서 여전히 국내 시장을 더 짚어주시고 계시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잠시 후에는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함께 나눠보고 해결해드리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의 정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단 참고하셔서 지금 바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정 전문가님만의 시장을 이기는 공략주들 수익률은 어떨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실시간 고민 해결 시간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전문가님과 함께 나눠보는 시간이죠. 종목 상담은 전화와 문자 모두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에코프로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7만 원에 10%입니다. 네, 에코프로 17만 원에 비중 10% 들고 계시는데요. 에코프로가 최근에 다시금 하락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약간 손실 중에 있으신데요. 조금 아쉬우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 많습니다. 네, 자 17만 원이면은 지금 손실폭이 한 20% 정도 되시는데 지금 TV 소리가 다시 들리거든요. 요거 소리를 좀 줄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TV 소리. 예, 소리, 네. 자, 저랑 전화로만 대하셔야 안 헷갈리실 거예요. 자, 일단 예. 전저점 자리가 지금 이제 여기 이제 바로 밑에까지 내려왔는데 오늘 종목들이 다 같이 흔들리면서 얘도 여지없이 빠지고 있는 흐름인데 17만 원에서 지금 보니까 손실이 한 마이너스 20% 되시는 것 같아요. 맞죠? 네네. 비중이 10%니까 전략을 이렇게 드릴게요. 이거 지금 저점이 깨지면 다시 밑으로 다시 내려올 건데 내려오면 추가 매수를 하면 돼요. 예, 전저점이 깨지면 그렇게 되고 안 깨지고 버티면 다시 16만 원으로 올라올 거거든요. 네. 그때에서 다른 쪽으로 교체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그때가 생각하면 돼요. 그때 가서 뭐 네. 로봇주로 바꾸든 반도체로 바꾸든 뭐 다른 증권주로 바꾸든 16만 원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은 저점이 깨지면 10만 원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거기에서 추가 매수를 노려서 그러면 단가를 여기 이렇게 하면 단가가 이쯤 될 건데 시장이 다시 오르면 그 분할 매수 아니 추가 매수한 단가의 그 중간 가격 이상을 올라오게 되면 거기서 또 수익에서 팔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전략을 드리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다시 지수가 10,000포인트 가고 그러면 코스피가 10,000포인트 가면 이거는 20만 원 넘어가 있을 겁니다.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전략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LG전자를 지금 물어보는 건데 네, 지금 매수가 비중은요? 그게 얼마까지나 가겠어요, 값이?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한 12만 원대에 샀지? 네, 비중은요? 지금 뭐 18만 얼마 가는데 방송 뉴스를 들으니까. 근데 네. 얼마까지나 가겠느냐고 그게. 네, 그래서 물어보는 거지. 네, 목표치가 궁금하신 거죠? 바로 전문가님께 예. 전략 여쭤볼게요. 전문가님 LG전자 목표치 얼마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지금 LG전자가 오늘 신고가를 갔어요. 예. 신고가 갔는데 윗꼬리가 좀 생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예측적으로는 여기서 한 번은 끊어줄 수 있는 단기 예측 분할 매도는 돼요. 아, 그러면 지금 그러면 이걸 팔을까 아니면 더 깡으로 가지고 갈까? 제가 볼 때는 5분의 1은 일단 파시고 5분의 1은 정리를 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버텨볼 수 있는데 계속 떨어지거나 떨어지는 것 같다 그러면 계속 팔면 돼요. 5분의 1, 5분의 1, 5분의 1 계속 팔면 되는데 근데 만약 5분의 1 팔았는데 이게 내일 21만 원 가고 23만 원 가고 24만 원 가고 그러면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처럼 계속 가져가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정고점 자리에서 저항대 부딪히고 흔들릴 수 있는 자리가 나오니까 5분의 1 정도는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매매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려봤습니다. 네, 전문가님의 전략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로템 25만 8천 원에 비중 26% 들고 계시는데요. 이 현대로템이 오늘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차트가 좀 하락으로 전환을 했는데요. 조금 고점에서 사셨어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25만 8천 원이면은 여기네요. 이거에서도 상담을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일단 이게 저항대에서 한번 부딪히니까 한 번은 여기서 끊어주는 게 좋았던 것 같고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는 자리인데 비중이 26%면은 비중이 적지도 않고 뭐 이건 기다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기다렸다가 다시 전저점 자리는 잘 지지가 되는지가 확인이 되면 다시 올라오니까 지금 자리도 지지 자리예요. 지지 자리인데 17만 5천 원까지는 박스권을 크게 열어놔야 됩니다. 여기도 지지, 여기도 지지, 여기도 지지. 그래서 여기가 강력한 지지자니까 17만 5천 원 혹은 뭐 17만 원 여기까지 일단은 흔들릴 거를 생각해 두고 왜냐면 여기도 떨어졌었고 여기도 떨어졌었는데 여기는 떨어지면 안 되는 법이 없잖아요. 늘 여기까지 떨어졌었는데 여기서는 안 떨어지면 아쉽죠. 그래서 이쪽까지 밀릴 수 있으니까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면 25만 원, 26만 원이 또 저항권으로 또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가 매수보다는 기다렸다가 반등을 기다리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추가 매수보다는 우선은 보유하는 전략 주셨으니까요. 조금 더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롯데쇼핑이고요. 네, 매수가 비중은요? 10%에 12만 7천 원이요. 네, 롯데쇼핑 실적 턴어라운드가 본격화될 것이다라면서 지금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VI까지 발동이 됐는데요.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게 지금 올라가는 걸 모양만 보면은 LG전자랑 비슷한 것 같은데 예, 예. LG전자도 이렇게 잘 가잖아요. 근데 LG전자는 이렇게 월봉으로 이렇게 보면 엄청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러니까 2002년도서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 게 LG전자고 롯데쇼핑은 이제 바닥에서 요만큼 올라간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이게 모양이 지금 일봉이 비슷하다 그래서 LG전자랑 이거는 최근의 모습만 비슷한 거지 LG전자는 역사적인 신고가 얘는 이제 바닥에서 이만큼 올라온 거밖에 안 되는 수준이라 조정받으면 더 갈 수 있겠어요 얘는. 그러면은 아니 저는 장기로 가도 괜찮거든요. 근데 장기로 간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떨어지면 안 된다는 생각은 안 하죠. 장기로 갔을 때 5만 원 가도 상관없어요? 아유, 안 되죠,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장기를 무조건 선호하기보다는 12만 원이 깨지면 그때에서는 비중을 많이 좀 줄이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요. 10만 원이 깨지게 되면은 그때는 비중을 왕창 줄여야 되고요. 만약에 7만 원이 깨지게 되면 그때는 손절도 감행을 해야 됩니다. 장기 투자가 필요 없어. 7만 원까지 깨지게 되면. 그러니까 12만 원이 깨지 않는 선에서는 욕심을 내고 더 가져가셔야 된다. 왜냐면 조정을 받으면 지금 16만 원이잖아요. 조정을 받으면 이렇게 받았다가 12만 원이 지지가 되면 다시 20만 원 올라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2만 원이 중요한 자리다. 욕심 낼 거면 장기 투자를 하더라도 12만 원이 안 깨졌을 때에서만 장기 투자가 되고 깨지면 괜히 갖고 있다가 10만 원, 7만 원 내려가면 또 고생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12만 원이 지지되면 20만 원까지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지지라인 12만 원까지 주셨으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목 상담은 아쉽게도 여기까지 마무리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2시 공개방송에서 전문가님께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짚어주신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연일 코스닥 종목들이 1,200개씩 빠졌었단 말이에요. 오늘은 1,359개, 그러니까 어제보다 더 많이 빠지는 거고 거의 전부 다 빠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전부 다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들이 지금 불안해하시고 하는 거는 하도 시장이 맨날 올라가다가 깨진 적이 거의 뭐 몇 달째 기억이 없다 보니까 분명 근데 3월 달에도 있긴 있었는데 3월 달에 그렇게 흔들렸어도 그렇게 종목들이 많이 깨진 않았을 겁니다. 근데 이제 오랜만에 지금 시장이 고점에서 그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 석기 시대 발언할 때보다 오늘 더 흔들리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때는 종목들 5%밖에 안 빠졌던 것 같은데 지금 11%, 8% 뭐 이렇게 10% 이상 떨어지는 게 지금 상당히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시장을 과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나? 그리고 어제 그저께 강하게 바닥을 쳤던 로봇주는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또 QR코드로 제가 공개 방송 2시부터 진행할 테니까 많이 들어와서 이 시장에 대한 기회를 잘 잡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 흔들리는 오늘 시장에 대한 전략 짚어주셨습니다. 더 자세한 전략 궁금하신 분들은요. 방송이 끝난 후 2시에 전문가님의 무료 공개 방송에서 받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화요일, 목요일마다 하는 MAC를 이용한 용사트 기법 특강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5시에 진행되니까요. 이정 전문가님과 함께 하시면서 꼼꼼한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자산의 가치나 상승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더 유익한 시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